그거가 아마 결정적이었는지 한류를 잠깐 멈추게 했었어요. 그래서 비자를 안 내줬었어. 한국 연예인들에 대해 반년 이상 그때 당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을 못 들어갔어요. 무대에서 이제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호흡 정도, 인사말 정도.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제 후배들을 보면 참 멋지다, 참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참 준비가 잘 돼 있고 노래면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런 언어와 그런 준비하는 모습도 볼 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집만 세고 되게 무지하기도 한데다 고집만 셌던 것 같아. 왜 대한민국 배우가, 대한민국 가수가 가는 나라마다 거기 말로 해야 돼? 난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통역 있잖아. 너무 고집스럽게 저는 그걸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통역을 구할 때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구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소리 지를 때 같이 소리를, 그러니까 동시 통역식으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자하오, 이런 식으로. 오늘 너무 즐거워요, 진텐 뭐 헝까우싱, 뭐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다운해서 얘기하면 다운한 대로 요거를 해줄 수 있는 통역을 찾았죠. 그러니까 중국말을 당연히 잘하는 사람은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일본 공연할 때도 그렇고 뭐 중국 공연할 때도 그렇고 동시 통역을 해주는데 그 내 감정을 정말 잘 같이 실어줄 수 있는, 그래야지 이제 나랑 호흡이 진짜 하나가 되니까 왜 그런 고집을 그렇게 부렸나, 게을러서 그랬나. 그러니까 저는 너무 내가 옛날 사람이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의 뮤지션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한국말로 하는 공연이 없잖아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 가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콘서트 했을 때 안녕하세요 서울 이거 말고 누가 한국말을 하던가요? 난 내 기억에 그걸 멋이라고 생각했는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인사말 한마디 했던 걸 두 마디 하고 또 그 다음 갔을 때 어느 정도 한 문장 이렇게 길게 하고 그러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도 감사함에 서비스 정도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스태프들한테 이런 인사말 중국말로 뭐야? 요건 일본말로 뭐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미국이고 어디 유럽 가서 활동하면서 그냥 유창하게 막 본인들이 막 TV 토크쇼 올라가서 통역 없이 본인들 막 그러니까 저게 정말 아티스트인데 저게 정말 예술을 하는, 대중을 접하는 방법이 저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참 난 멋없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굳이 팬들하고도 농담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외국말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빨리 배우니까 내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재밌는 에피소드는 심천이었나? 야외 공연이었어요. 큰 대운동장에서 그때 아마 한 2만 5천? 하여튼 그 정도가 이제 관객이 왔는데 무대와 이제 객석 앞에 안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관객들이 이제 다 일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일어나서 다 이제 소리를 지르고 뛰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경찰들이 쫙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앞에서 이제 어느 라인 이상을 못 넘어오게 그걸 이제 주의를 주면서 공연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난 노래라고 했는데 뒤에서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 우리 스텝 매니저와 어떤 그 경찰 간부가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 노래하고 있는데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제 불렀지. 근데 결국 부르고 노래가 끝날 때쯤 됐는데 그 사람이 이겼나 봐요. 올라왔어. 그래서 내 마이크를 뺏었어요. 노래하고 있는데 딱 뺐더니 거기 이제 총 안전을 책임지는 이제 꽤 높은 최고 간부였나 봐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공연 중에 와서 내 마이크를 뺏어서 다 앉으라고, 다 잡아간다고. 지금부터 일어서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겠다. 그럼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또 다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제 와서 내 귀에다 통역을 해줬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만 이해하라고.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안전 때문에 그래야지 하는데 그 소리 지르는 그 경찰 간부 옆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이걸 나는 떳떳하게 이렇게 거만하게 서 있어야 되나? 나도 약간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얌전하게 서 있어야 되나? 너무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어요. 조금 그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또 다시 일어나긴 했어요. 일어나서 했는데 이제 그만큼 안전을 중요시했고. 그러니까 그 못된 기획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한류라는 어떤 그 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뭐 농담 삼아서 뭐 중국 내 안적 매니저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마 몇백은 될 거야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뮤지션들을 보고 싶어하는 어떤 아이템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섭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야 된다, 이런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결국은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수들 꽤 많이 하는 공연이었는데 저는 끝까지 그 공연을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 무대에 서기로 했던 한국 가수들도 우리 회사에 문의를 할 정도였으니까 언제 무슨 공연 한다는 거 하는 거 맞나?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도 이제 확인을 우리 쪽에다 먼저 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브로커라는 사람이 티켓을 팔아버린 거야. 완벽한 섭외와 공연이 형성이 되지 않은 채, 그래서 공연이 무산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우리 집 가수들 중에도 누구 하나가 계약금이나 뭘 받은 적이 없는데 광고가 벌써 나가고 티켓을 다 예매를 받았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가수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가수들이 오기로 했다가 사기를 쳤다가 됐었어요.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갖고요. 근데 진짜 나는 또 주동자처럼 된 거야, 메인 가수처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좀 사건이 돼서 그거가 아마 결정적이었는지 한류를 잠깐 멈추게 했었어요. 그래서 비자를 안 내줬었어, 한국 연예인들에. 반년 이상 그때 당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넘기고 있자니 너무 많은 이제 앞으로 우리 가수들이고 배우들이 이제 피해를 봐야 되니까 누군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부 쪽에서 해결을 그때 당시 노력을 했어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화부에서 당시 이제 김한길 장관님이셨는데 보자고 해서 갔죠. 그랬더니 중국 측과 협의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피해를 봤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의 대가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용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타깃이 나야. 저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무료 공연을 해주는 거. 그래서 NRG도 같이 했죠. 그때 저랑 NRG랑 그때도 아마 북경 그 체육관에서 약간 그 조인트 공연을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 문화부 측에서도 너무 미안하다고, 이게 사실 우리가 피해를 본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 너무 미안한데 앞으로를 위해서 누군가는 또 좀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정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좀 부탁합니다 하고 금일봉을 주시는데 정말 얼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건 너무하는데요. 그래서 가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다행히 그때 이제 또 성과가 좋아서.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제 공연하고 이렇게 한국 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저의 이제 이렇게 떠 있을 거라는 기대와 막 얘는 맨날 그 놀라운 인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겠지인데 실제로는 너무 그런 스트레스가 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좋은 일 했으니까 다행이지 하고 그냥 저 혼자 위로받고 위안 삼는 거지. 뭐 제가 그렇다고 한국 가수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그거 내가 푼 거야, 여러분 그거 내가 푼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그냥 좋은 일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속상했던 건 그 외국에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브로커 같은 그 사기를 치는 대다수가 한국인이었었거든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한국인을 속이는 사람이 한국인이었어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그 중국이면 중국,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뭐 어디
일본이면 일본. 어떤 공연이 무산되는 사례들을 보면 그 사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에요. 진짜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실망했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인 건데, 그리고 뭐 챙기고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잡지도 못하고. 그때 좀 많이 속상했죠. 베트남도 참 재밌어요. 베트남은 공연이 제가 취소가 됐었어요. 베트남에 그 우리 이제 월드컵 예선전 보면 그 경기장 있죠. 거기였어요. 근데 이제 티켓이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이제 그 전날 리허설을 하고 하는데, 베트남 역사에 해외 가수가 와서 단독으로 콘서트 하는 게 그게 처음이래요. 그때는 또 제가 이제 드라마와 함께 찜이라는 영화, 제가 예전에 출연했던 그 영화가 그 베트남의 현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공연이 이제 성사가 됐는데, 그 전날 리허설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날 공연장 운동장을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대기하라고 이제 얘기가 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운동장 전체 그 밖에 무슨 그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경고 그 압류 저런 것처럼 포스터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지, 뭐 공연 뭐 안 된다라는 그 경고 메시지 포스터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기획하신 분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 뭐 운동장을 사용을 하는데, 이 운동장에 관련된 단체가 한 열 몇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육상연맹이 될 수도 있고, 축구협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생활 무슨 협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거기와 운동장을 하나 쓰는데 관련된. 저희가 이제 운동장과 트랙 위에 무대를 세운 거잖아요. 2개 단체인가 3개 단체가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일날 취소가 됐어요. 그냥 무산됐어요. 무산되고 다음날 이게 진짜 그 베트남 신문을 누가 갖고 왔는데 그냥 모든 신문의 일면에 대서특필 됐더라고. 이럴 거면 왜 불렀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외국 가수를 불러놓고 이게 웬 나라 망신인가, 뭐 이런 기사들로 그 호텔, 우리 대기하는 호텔에 있는 신문에 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괜히 또 다른 이슈가 또 되겠구나. 야, 문제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공연 하나 취소된 문제보다 너무 크구나, 이게 사건이. 그래서 베트남에서 더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그냥 이렇게 잘 몰랐던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그게 그 당시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획하셨던 한국 측 이제 그 양쪽 연결해서 그 총 기획을 하셨던 분 손해 많이 봤죠. 말만 선후배지, 제가 이렇게 뭐 감히 대견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럽고, 선배로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까지 해외에서 막 우리나라의 음악이 막 중심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런 시대를 같이 겪어보다니. 와, 정말 세계 속 음악은 뭐 영국 음악, 미국 음악이 항상 중심인 줄만 알았으니까. 언제까지 뭐 마이클 잭슨, 비틀즈에 관련된 얘기는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먼 나라의 나라 이야기. 어렸을 때, 제가 자랐을 때 외국의 해외 뮤지션들이 우리나라 와서 공연하면 조금 뭐 속된 말로 한물 간 사람들이나 꼭 마지막에 우리나라 와서 공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겪은 세대였다가, 한국에 대한 음악 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어느 날부턴가 한국 국민들에 대한 그 음악 시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 앞다퉈서 한국 공연을 우선적으로 넣어주고,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동해요. 근데 그만큼 우리 가수들이 너무 당당하게 세계를 누비면서 막 활동하고 있잖아요. 너무 막 뿌듯하죠. 막 괜히 난 집에서 그냥 보는 건데도, 기사 보고 TV를 봐도 그냥 괜히 어깨 힘들어하고 뿌듯하고, 나도 한국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